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7일 수요일 MBC 5시 뉴스입니다. 코로나19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면서 오늘 신규 확진자 수는 3차 유행 반년 만에 다시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정부는 확산세가 심각한 수도권에 현행 거리두기 체제를 유지하되 방역 강화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박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212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 규모는 3차 대유행의 정점이던 지난해 12월 25일에 1,240명 이후 두 번째로 높은 기록입니다. 신규 확진자의 감염 경로는 국내 발생 1,168명, 해외 유입 44명으로 국내 발생 사례에선 서울 577명 등 수도권에서만 990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수도권에서만 1,000명 가까이 확진되는 등 확산세가 커지며 정부는 수도권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오늘부터 적용하려던 새 거리두기 대신 기존 거리두기 조치와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도 계속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자체, 경찰과 정부 합동 특별 점검단을 꾸려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방역 수칙 불시 점검을 시행하고 수도권 직장에는 재택근무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내 최대 신병훈련 기관인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훈련병 37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며 군 내부의 대규모 집단 감염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확진자 가운데 36명은 진단검사와 2주 의무 격리를 마친 뒤 같은 부대에서 정상훈련을 받아와 추가 확산이 우려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김부겸 총리는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 앞으로 2, 3일 정도 더 지켜보다 상황이 잡히지 않으면 새로운 거리두기에 가장 강력한 단계로 상향하는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서울시가 음식점과 카페 종사자 등에 대한 선제검사 명령과 임시선별진료소 확대, 대중교통 운행 감축 등의 긴급 대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늘 긴급 회견을 통해 심야 시간대 이동 최소화를 유도하기 위해 버스는 내일부터, 지하철은 오는 9일부터 밤 10시 이후 20% 감축 운행에 들어가는 등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또 서울시는 학원, 음식점, 카페와 노래방, PC방의 업주와 종사자들에 대한 선제검사 명령을 단행하고 청년층이 자주 찾는 장소를 중심으로 선제검사를 확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1조 7천억 원 규모의 불법 외환 거래가 적발됐습니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가상자산을 통한 불법 외환 거래를 조사한 결과 3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불법 외환 거래 유형과 자금 규모는 불법 환치기 8,122억 원, 무역 유학 자금을 가장한 송금 7,851억 원, 해외 자동화기기 인출 954억 원 등입니다. 여권 대선 경선 후보들은 어젯밤 MBC 100분 토론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논하며 정책 대결을 펼쳤습니다. 야권에서는 원희룡 제주지사의 지지 모임 행사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참석했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회동을 가졌습니다. 김정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들이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대안 공약을 경쟁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공공임대 기본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하고 비주거용 투기 자산에는 강력한 제재를 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비주거용 투자 투기 자산에 대해서는 금융 제한, 조세 부과, 거래 제한 등을 통해서 이낙연 후보는 이사 공급 대책의 추진과 함께 개발 이익 환수 등 토지 공개념 3법을 공약했고 정세균 후보는 5년간 280만 호 주택 공급을 약속했습니다. 가산세나 부과금을 더 늘리고 그 돈으로 청년주택 그리고 국가 균형 발전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130만 원은 공공이고 150만 원은 민간에서 공급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원희룡 제주지사는 국민의힘 의원 34명이 포함된 지지 모임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오늘 행사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참석했는데 원 지사의 출마에 힘을 실으면서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총장 입당에 공을 들이는 상황을 비판했습니다. 제1야당이 대통령 후보감을 놓고 이렇게 허둥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처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윤 전 총장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오찬 회동을 갖고 정권 교체를 위한 연대와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윤 전 총장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정권 교체의 필요성과 상호 협력 등을 얘기했다고 전했고, 안 대표는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MBC 뉴스 김정인입니다. 수산업자 김모 씨로부터 포르쉐 차량 등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박영수 특별검사가 오늘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박 특검은 입장문을 통해 논란이 된 인물의 실체를 파악하지 못한 채 이모 부장검사에게 소개를 해준 부분 등에 대해 도의적인 책임을 통감한다며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사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특검이 사표를 내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의 남은 공소유지를 담당할 새 특검을 임명해야 합니다. 국정농단 특검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특검이 사퇴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체 없이 국회에 통보하고 임명 절차에 따라 후임 특검을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일각에서 제기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변 이상설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근거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김 위원장은 지난 6월 29일 당 정치국 확대 회의를 종일 주재했고 최근까지 정상적으로 통치 활동을 하는 것으로 파악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정원의 이 같은 설명은 김 위원장의 신변 이상설이 담긴 정보지가 확산했고 일부 매체가 익명의 대북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 내에서 쿠데타 조짐이 나타났다고 보도한 데 따른 것입니다. 정부가 건립할 이른바 이건희 미술관의 후보지로 서울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부지와 국립현대미술관 인근 송현동 부지 두 곳이 결정됐습니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 이건희 회장의 유족 측이 기증한 문화재와 미술품 2만 3천여 점을 통합적으로 소장 관리하면서 조사, 연구, 전시, 교류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기증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증권 소식과 날씨입니다. 삼성증권입니다. 전거래일 사상 최고치 기록을 세운 코스피가 하루 만에 다시 하락하며 3,280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수요일장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거래소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3거래일 만에 다시 물량을 내다 파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제약주 위주로 물량을 담아내면서 종가 기준 연고점을 재차 경신해내며 상승으로 장 마감지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어제보다 19.87포인트 하락한 3,285.34포인트로 코스닥은 2.4포인트 상승한 1,047.36포인트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을 보면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 홀로 1조 원 넘는 매수세를 기록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면 내린 종목이 우세했던 가운데 삼성전자가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속에 소폭 내림세를 보였고 LG전자도 2분기 호실적 발표 속에 4거래일 만에 하락세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또 후판가 인상에 따른 2분기 실적 부진 전망에 조선주가 조정받은 가운데 현대미포조선이 4흘째 하락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반면 삼성전기는 증권사의 주가 선조정 분석에 힘입어 반등세를 보였고 코로나19 4차 유행이 가시화되면서 전면 등교 계획이 차질을 빚을 것이란 우려에 교육주가 오늘도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코스피 시장에서 종이 목재 업종이 가장 크게 오른 반면 보험 업종은 가장 깊게 조정받았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8.4원 상승한 1138.1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삼성증권이었습니다. 벌써 닷새째 남부지방에는 장맛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오늘 밤에는 또 한 차례 호우가 내릴 것으로 보여서 대비가 필요하겠는데요. 현재 강한 비구름대는 동해상으로 물러났지만 아직 일부가 남아서 시간당 20-30mm의 세찬 비를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호우특보도 계속해서 발효 중에 있는데요. 전남과 경북에 내려졌던 호우주의보는 해제가 됐지만 경남 남해안에는 호우경보가 계속해서 발효 중에 있습니다. 오늘 밤에는 서쪽에서 저기압이 다가오면서 굵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특히 충청과 남부 지역으로 비가 내리겠고 남해안 지역에 강하게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미 지반이 약해진 만큼 약한 비에도 피해가 일어날 수 있어서요. 대비가 철저하게 필요하겠습니다. 내일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고 서울과 중부지방엔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장맛비가 쉬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기상청은 밝혔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수요일 MBC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